자, 여기 보면은 복소수 z가 a 플러스 bi라고 돼 있는데 얘가 순허수가 될 조건, 순허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얘가 순허수가 되려면 당연히 그래, a가 0이고 b가 0 아니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되게 순진하게 문제를 잘 안 줍니다. 너무 당연하게. 어. 자, 순허수일 경우에 생각을 해봐. 순허수라면 그냥 bi의 형태로만 주어진 건데 얘를 제곱하면 당연히 실수겠지. 근데 반드시 음수일 거야. 그렇지 않을까? 맞지? 아,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 z가 있는데 이 z를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지. z를 제곱해서 음수, 음수거나 아니면 그냥 실수라고 해도 상관없겠지 사실. 그냥 실수라고 하면 그냥 실수라고 하면 얘는 원래부터 실수였거나 원래부터 실수였거나 아니면 그냥 순허수여야 된다고. 순허수. 순허수. 왜냐면 a 플러스 bi의 형태에서 얘를 제곱을 하면 a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2abi 형태로 나올 거니까 이 i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지. i가 남아있다는 건 결국 얘는 허수인 상태일 거니까 제곱을 했을 때 실수가 되려면 이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애초에 그냥 2 이런 실수거나 맞지? 실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실수일 거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이 z제곱이 실수면 이 원래 z는 처음부터 실수였거나 순호수여야만 한다. 이 내용을 일단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z제곱이 양의 실수면. 자, 아까 전에 제곱을 했더니 음수가 되는 경우는 그냥 순허수만 돼. 맞지? 맞죠? 근데 양수로 나오려면 허수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치? 왜냐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니까. 그러면 요 놈은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일 텐데 근데 얘가 0일 순 없단 말이지. 그러면 무조건 0보다 크겠지. 그러면 b제곱이 양수니까 마이너스 b제곱은 반드시 음수겠지. 그쵸? 그래서 z제곱이 음수면 얘는 순허수여야 된다라는 거. 거꾸로 그냥 양수면 실수면 된다는 거. 그쵸? 요거 좀 나오고 z바가 마이너스 z면 z바가 마이너스 z라면 z가 순허수 또는 0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얘는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야.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 전개를 해보면 이 양을 이렇게 시키면 원래 이거잖아 이거. 원래 얘지. 이런 상태라면 z가 뭐 순허수거나 아니면 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걸 내가 a 더하기 bi로 두고 얘를 a 빼기 bi로 뒀다.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 그냥 2a인 거지. 2a가 0 되려면 a가 0이어야 돼. a가 0이어야 돼. 자, a가 0이라는 건 z가 bi의 형태로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봐라. 만약에 여기서 b가 0 돼버리면 z도 그냥 0인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냥 얘는 z가 0이거나 아니면 b가 0이 아니면 그냥 순 허수일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그러니까 a는 결정이 돼버리는 거지. a는 결정이 되니까 bi만 남는 상태에서 b가 0이거나 0 아닌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0일 때는 z 자체가 그냥 0인 경우 0이 아니라면 그냥 z는 bi인 어떤 순허수로만 표현된다는 거지. 근데 얘는 굳이 그렇게 막 암기를 하거나 그렇진 않아도 사실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유도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으니까. 근데 얘들은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알아두면. 어, 어, 104페이지. 어, 어, 이거? 어, 이거. 요거? 외워야 되냐고? 아니? 풀면 되지. 풀면 됩니다. 풀면 되는데, 풀면 되는데, 어, 쌤이 생각할 때는 되게 잘 나오는 게 하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냐면 이거를 다 외운다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지금 자, 요 형태 있지. 요거는 좀 잘 나와. 그러니까 1 빼기 i분의 1 플러스 i든 1 플러스 i분의 1 빼기 i든 이 형태로 주어진 거는 좀 잘 나오니까 이거를 암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얘는 전부 분모는 신경 안 써도 돼. 분자에 있는 1 플러스 i 요것만 보는 거야. 얘는 그냥 i야. 얘는 그냥 얘 때문에 마이너스 i 이렇게 기억을 한다고. 물론 유리하면 나오겠지. 근데 그냥 쌤은 이제 애들한테 암기시킬 때는 굳이 암기시킬 때는 얘도 마찬가지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놈의 뭐 몇 번 제곱해야 된다 이런 거 나오잖아. 아니면은 뭐 얘를 제곱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얘만 보면 된다. 그냥 i. 얘도 여기 마이너스 i. 얘만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굳이 암기할 거는 아니고 거꾸로 된 거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전부 요런 거 아니면 요런 거 이렇게 좀 가끔 나온다고 가끔. 이거는 사실 암기할 건 아니고 시험 직전에면 뭐 한번 그냥 잠깐 보고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쌤 생각에 너희 학교 시험은 네가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거야. 쌤 생각에 내가 지금 기준을 서현이로 맞추고 있거든. 서현이를 봤을 때는 서현이 시간이 많이 남았어. 시간이 남았는데 니랑 서현이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스타일이라면 풀면서 그냥 한 번에 쫙 다 푸는 스타일이고 서현이는 풀고 그냥 빠르게 확 풀고 자기가 듬성듬성 계산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감지하고 다시 또 푼단 말이지. 두 번, 세 번 걸러서 막 다시 풀 때 오답을 고치는 형태로 푸는데 그거는 이제 서현이의 특징인데 그렇게 했을 때 필터링이 되면 다행인데 쌤의 경험상 그 필터링이 대부분 잘 안 되거든 원래. 어떤 그 상황에서 풀 때는 거기에 빠져서 풀기 때문에 다시 풀면 똑같이 풀어. 좀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한 1시간 있다 다시 풀면은 보일 수 있는데 그 시간대에 한 10분, 20분 내에 다시 풀면은 무조건 똑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걸러지거든, 원래. 근데 뭐 이제 그거는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이런 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쌤이 외우라고 하는 건 쌤 이렇게 많이 외우라고 하는 편이 아니야, 나는. 알겠지? 이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Z가 Z파 이거 한 개밖에 없어 사실. 그치? 그거예요. 얘는 아니야. 그러면 없지. 자, 여기 있는 거 이거까지는 했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항상 실수다. 얘는 실수, 이것도 실수 이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놈이 실수인지 확인해봐라. 얘가 실수인지 확인해봐라. 얘가 실수인지 확인해봐라를 보기 위해서 원래 기니디에 주잖아. 근데 이거를 외워서 푸는 애들이
외워서 푼 애들도 있겠지. 있겠지. 원래 기가 막힌 애들이 있어. 알겠지? 진짜 기 막힌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라, 뭐 좋게 표현하면 그냥 내신이니까 외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하면은 뭐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거지. 약간 바꾸면 그냥, 뭐,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판단하는 방식을 어떻게 한다고? 얘를 바를 씌워서 확인해보자. 그거지. 전부 다. 여기 확인 봐. 그럼 당연히 되겠지. 얘도 바 씌우면, 야, 이거 바 씌우면 어떻게 됐지? Z바 빼기 1, Z 빼기 1이니까 얘는 똑같네. 어제 한 것 중에는, 부호가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맞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A 플러스 BI로 놓고 풀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내신 시험에는 불리하니까 외워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런데 쌤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바를 씌워서 비교해보자. 그거는 생각하기도 쉽잖아.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야. 그치? 이걸 외우는 게 더, 이거 외우는 건 사실 그냥 미친 짓이지, 사실. 그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밤만 씌울 수 있으면 다 끝납니다. 그치? 이런 것들은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 뒤에 고난도 중에서, 혹시 나오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는 뭐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는 없다. 여기는 없다. 없으니까. 자, 요 문제 봅시다. 6번. 옳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옳지 않은 걸. 알파랑 알파 바가 같으면 알파는 실수냐? 실수지. 복소수 알파에 대해서 그냥 여기 바 씌워서 서로 똑같으면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가 알파랑 알파랑 베타바가 같으면 알파랑 베타바가 같으면 얘랑 얘가 실수냐? 당연히 실수겠지. 왜? 알파는 베타바니까 베타바 더하기 베타는 원래 실수지. 베타 곱하 베, 얘는 알파 대신에 베타바 넣으면 베타랑 베타바 곱한 것도 실수지. 원래. 그냥 그렇게 찾는 거야. 그쵸? 이러면 둘 다 빵이냐?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아니, 복소수라고 했지 호수라고 안 했잖아. 그럼 알파 제곱이 1이고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알파 제곱은 알파는 뿔마 1일 수 있을 거고 베타는 뿔마 i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꼭 0이 될 필요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3번에 틀렸네. 4번은 위에 거랑 약간 유사한데 4번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에서는 성질을 쓰다가 잘 안 떠오르면 A 더하기 B로 놓고 대입해보면 돼. 그치? 그러니까 먼저 할 게 A 더하기 B로 놓고 정리하는 게 그게 1순위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알파랑 베타 바가 같으면 이럴 때 알파 베타가 0이면 이랬어요. 0이면 그럼 베타 곱하기 베타 바가 0이잖아. 맞지? 베타 바가 0이라는 건 둘 중에 한 놈이 0이라는 얘기지. 둘 중에 한 놈이 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알파가 0이고 and b도 0이냐? 이거 확인해야 되네. 얘는 그냥 A 더하기 B로 놓고 푸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봐라. 알파랑 베타 바가 같다. 그러면 베타는 여기 바 씌우면 되니까 알파 바랑 같겠지 자동적으로. 이런 상태입니다. 야, 그러면 내가 알파를 A 플러스 BI로 놓고 생각을 한다면은 베타 자체가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서로 바에 관계 있나요?
알파가 A 더하기 B이야.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베타가 알파 바랑 같다며? 그러면 알파 바는 A-BI인 상태니까 베타가 A 빼기 BI고, 그럼 결국 알파와 베타가 서로 켤레 관계 있지. 맞지? 아,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얘는 서로 켤레니까. 서로 켤레니까. 얘는 이제 당연히 실수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곱해서 0 된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를 곱해서 0 되려면 이 두 개 곱하면 합차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값으로 나오겠지. 맞지? 얘가 0 되려면 지금 여기서 a, b는 실수니까 둘 다 0 돼야 돼. 그쵸? 각각 0이니까 그냥 알파도 원래 빵이었고 베타도 원래 빵이었던 거지. 그냥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베타랑 알파바가 서로 같다. 이건 뭐 지금 위에 거랑 계속 같은 얘기지. 뭐 이름 뭐 다 계속 같은 얘기니까. 알파를 a 더하기 bi로 놨다면 베타는 알파바랑 같으니까 a 빼기 bi가 될 것이고, 그치? 근데 알파가 a 더하기 bi인 상태에서 얘가 0은 아니라고 했어. 자, 이런 상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 두 개 더해서 0이면 얘는 그냥 2a가 0인 거지. 맞지? 2a가 0이라는 건 a가 0이란 얘긴데 a가 0인데 이 알파가 0 아니라고 했으니까 b는 절대로 0 되면 안 되는 거지. 따라서 알파는 순허수였던 거지. 순허수였군. 그쵸? 알파 순허수면 베타도 순허수겠지. 왜냐면 알파랑 베타가 지금 서로 켤레 관계에 있으니까. 부호만 다른 순허수겠죠. 이렇게 확인해보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런 거 구하는 것도 전부 다 A 더하기 BI로 놓고 푸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A 더하기 BI로 놓고 푸는 거는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가 아니고 뭐 어떤 특정한 값이 나와 있을 때야. 특정한 어떤 다른 값이 될 때. 그러니까 실수인 걸 골라라 이러면 바만 씌우면 되는데, 뭐 지금처럼 ZZ바가 0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제 사실 A 더하기 B를 놓고 계산해봐야 되는 거야. 계산해봐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디귿 같은 건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얘는 이미 알고 있지. 얘는 원래 그쵸? Z 더하기 Z바가 0인 상태니까 여기다가 바 씌워서 비교해주면 되겠지. 이거 자체에서 바를 씌워도 상관없지. 바 씌우면 Z바가 마이너스 Z인 거지. Z바가 마이너스 Z인 거랑 Z가 마이너스 Z바인 거랑 같은 겁니까? 이게 지금 좌우가 같은 건가? 어? 아니지? 부호가 반대인 거지. 부호가 반대. 그래서 얘는 안 되고. 해서 이런 것들까지는 전부 다 이제 그냥 규칙 찾는 거고, 여기 있는 거 중에서 이제 요런 거 정도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요런 거. 이런 게 이제 내신에서 꽤 난이도 있는 걸로 나온다는 얘기야. 요런 정도. 이런 거는 뭐 그냥 모의고사 문제라서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이거는 지금 굳이 할 수가 없지.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야. 집합을 모르니까. 집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지, 지금. 맞지? 집합 배웠니? 아, 어디까지 했지? 그냥 한 번 다 했지? 하까지 한 번 다 했지. 왜 자꾸 상만했다고 생각하지? 지금 이쪽은 뭐 굳이 그렇게 알지 않아도 상관없다.
마플 특강에는 중요한 것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어 내가. 그치? 여기에서 저 정도를 굳이 내지는 않는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일단은 넘겨서 자 방정식을 좀 보도록 합시다.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 있다.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은 할 수 있는 거죠. 1차 방정식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 사실. 1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지금 여기 이 단원이 1차 방정식 그냥 이제 확인하고 2차 방정식 판별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1차 방정식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절대값 나오는 것과 가우스가 나오는 거 이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절대값과 그다음에 절대값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시계 막 두 개씩 붙어 있는 경우. 선생님이 아마 저번에 절대값이랑 가우스 기호가 불편하니라고 물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불편하다고 했으니까 불편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좋아요. 일자방정식 풀이 뭐 이게 다 옛날 표현이고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이런 것들은 전부 중2 때 한 거야 이건. 그치? 그러니까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절대값을 처리하는 방식은 알고 있지. 그치? 생략할게. 이것도 생략할게 이거.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얘들은 뭐 간혹 가다가 한번 줄 수가 있겠지. 근데 이걸 푸는 게 자 이거는 어떻게 풀지? 아니면 자 얘를 어떻게 풀지? 라고 하면 이렇게 풀겠지 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써서 전체 식을 1차식으로 만든 다음에 1차 방정식을 두 번 풀면 되겠지. 이제 그거는 할 수 있을 거니까 선생님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니? 이제 이거야. 얘는 y는 절대값 x 빼기 1, 또 y는 2x 더하기 4 이렇게 놓고 그래프의 교점이 근일 거니까 두 그래프 교점의 x 좌표가 근일 거니까 맞지? 어떻게 구할 거냐? 절대값 x 빼기 1 그래프는 그릴 수 있지. 절대값 x 그래프는 그릴 수 있지. 이건 뭔데?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자 얘를 x축으로 1만큼 옮긴 거지. x 대신에 x 빼기 1이 들어갔으니까 형태는 유지하면서 여기다가 1 쓰고 이렇게 된 거랑 똑같겠지. 얘랑 2x 더하기 4y의 교점이야.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 1일 거고 4라면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여기가 4점 되겠지 뭐. 그러면 요 놈과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얘가 기울기가 훨씬 더 세잖아. 맞지? 얘가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지. 야 그러면 이거 안 만나는 거 아니야? 만나는 거 여기밖에 없겠네. 여기 여기서 한 번만 만나겠네. 왜냐면 이렇게 된 거랑 기울기가 2짜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이쪽으로는 영원히 만나지 않을 거고 여기서 한 번 만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얘랑 요 그래프만 한번 교점 찾으면 끝인 거지. 이쪽은 x 빼기 1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2x 더하기 4y의 교점. 그러니까 3x가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네. 이거 하나만 찾으면 끝인 거지. 원래 케이스 두 개 나눠서 해봐야 되는데 하나만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하면은 한 번만 만나겠군 해서 이것만 하면 끝인 거지. 그쵸? 그쵸? 네가 식을 다루는 게 편한지 그래프를 그려서 개형을 추론하면서
그래프로 푸는 게 편한지 쌤 아직 그건 나는 잘 모른단 말이야. 그 네가 이거를 이제 배워보고 그때 문제를 풀었을 때 자꾸 그래프로 푸는 연습을 많이 했나요? 그러면 지금 같은 거 또 지금 이렇게 푼 적이 없다는 거네. 그런가? 지금 요런 문제를 그래프로 풀은 적이 없다는 거네. 어,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 특별한 건 아니잖아? 뭐 사실 다 알고 보면 특별한 게 하나도 없지. 그냥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런 거지. 자, 이 형태도 잘 봐둡니다. 이것도 이제 가끔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얘랑 똑같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네가 이놈 이렇게 돼 있는 놈, 그러니까 y는 절대값 x 플러스 2 플러스 절대값 x 빼기 3, 이 그림을 빨리 그릴 수 있냐? 는 걸 묻고 싶은 거야. 그래프는 안 그려봤지 이거. 자,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니까 이렇게 케이스를 세 개로 나눈다는 거는 알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정말 기본에 충실하게만 딱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쪽 범위 할 거 아니야.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얘가 음수로 나올 거고, 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다음에 얘도 음수로 나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되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직선인 거지.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지.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쌤 지금 이 세 개를 뭐 다 할 수 있겠지. 당연히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기준이,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기준이 마이너스 2와 3이라는 건 알아. 그쵸? 특징이 있어. 얘는 어떤 특징이냐? 마이너스 1을 넣잖아? 그럼 얘 0되지. 맞지?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지? 5인가요? 5? 3 넣으면 0? 3 넣으면 5지. 그치?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도 5고 3을 넣었을 때도 5야. 이쯤이 5겠지.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사이의 수 0 같은 거 넣어보면 얼마지? 5지. 이 사이에는 다 5야. 1 넣어도 5야. 마이너스 1 넣어도 5야. 2 넣어도 5야. 다 5야. 이런 특징이 있다.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 얘는 2입니다. 기울기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기본류의 문제는 지금 이게 두 개일 때는 전부 이런 형태입니다. 전부 이런 형태. 그러니까 x의 개수가 똑같을 때야. 만약에 여기서 2 이런 게 밖에 붙어 있으면 상황이 좀 달라. 그때는 뭐 이렇게 삐딱하게 돼. 삐딱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똑같이 주어져 있을 때는 짠 이렇게 물어. 지금 쌤이 하려는 게 뭐냐면 얘가 5잖아. 근데 이놈을 내가 지금 그린 거지. 얘랑 y 꼴 7인 거지 이건. 7을 이렇게 그었겠지. 그럼 교점이 여기랑 여기겠지. 맞지? 이것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가운데는 안 해봐도 됩니다. 그 말이야.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얘가 4다. 그럼 교점 당연히 없겠지. 근이 없는 거야. 왜? 이 5보다 밑에니까. 이해됩니까? 이래놓고 얘가 만약에 5라면 아니면 이래놓고 문제를 이렇게 준다. 이놈을
K 이렇게 준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이 x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줘버려. 그럼 뭘까? 여기 있지. 겹치는 부분. 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는 해가 무수히 많은 범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막 계속 막 바꾸는 거야. 그럼 이제 약간 살짝 바꿔주면은 애들이 처음 보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면은 씨발 이제 이거를 이제 범위를 나눠서 쫙 풀면은 이제 힘들다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는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야, 잘 봐라. 절대값 x 플러스 3, 절대값 x 플러스 2, 플러스 절대값 x 빼기 3, 과. 이놈을 내가 fx라고 했을 때 얘와 교점의 개수가 뭐 두 개 되게 하는 어떤 직선 gx 1차함수 gx의 기울기의 범위 뭐 이런 걸 구하세요. 이러면 교점의 개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어떤 한 점을 내가 특정한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도록 만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저렇게 옮겨 가지고 뭐 범위를 조절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놈을 내가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얘를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처럼 절대값 x 플러스 2랑 절대값 x 빼기 3이 있는데 뒤에 절대값 뭐 x 빼기 그래 뭐 5라고 하자. x 빼기 뭐 얼마가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3개잖아.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범위를 4개로 쪼개야 되지 이건.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네 군데로 쪼갤 텐데 문제가 보통 대칭형으로 나와요. 무조건. 그러면 얘는 꼭지점처럼 생각하면 되지. 그냥 2차함수처럼 생각하면 여기가 맨날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경우는 최소를 안 물어. 왜냐면 최소가 되는 경우가 여기서 여기까지 되게 많잖아. 범위가 쫙 있기 때문에 최소를 물을 때는 적어도 3개짜리 준다고. 야, 이게 한 개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홀수 개일 때는 최소가 발생해. 맞죠? 그러니까 1, 3, 5. 얘가 5개면 점점 막 이렇게 될 거야. 딱딱딱 다 끊겨가지고. 일단 가운데는 한번 여기가 최소가 될 거라고. 이런 형태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쌤 지금 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풀어보자 이런 게 아니고 그래프로 한번 풀어보자 이런 거지 지금. 기본적인 거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그래프를 진짜 잘 다뤄야 돼. 그래프를 쌤이 여기서 되게 다양한 걸 얘기를 할 거야. 그래프를 이런 거 있지. y 꼴 뭐 2x가 있는데 이층 아니죠. 자, x 제곱 마이너스 2x는 0. 이거를 그릴 때, 그러니까 얘의 해를 구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사실 그냥 하지. x에 x 빼기 2가 0이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0과 2에서 교점이 발생하는군. 근데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 x제곱이 2x인 이놈과 이놈의 교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지. 맞니? 아니면 x제곱 빼기 x가 x인 걸로 볼 수도 있지. 이런 그래프와 얘와의 교점. 이것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식을 잘 찢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분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자, 일단은 뭐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중3 때 했던 거니까 여기서 묻는 건 근의 공식이나 이런 걸 묻진 않아. 그치?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거나 이런 거는 다 중학교 때 한 거고. 중3 때와 다른 점은 뭐지?
근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 맞지? 어쨌든 근은 존재하는데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로 바뀌는 거죠.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허근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지. 무조건 x의 n승이면 그 n개의 근은 존재하게 돼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실수의 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걸 2차식으로만 쓴다고. 그러니까 2차 함수 또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만 이용한단 말이야. 3차 방정식의 근과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원래 있겠지. 근데 5차 이상의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걸 누군가가, 그 아벨이라는 수학자가 딱 발견하고 죽었어. 되게 일찍 죽었어. 하여튼 그게 이제 3차 방정식에, 그러니까 근의 공식이 있으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그럼 알려주면 되지 않나요? 그게 이제 알려주면은 이제 맛이 간단 말이야.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부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야. 3차 방정식 근의 공식 이런 거는 일반 공대 애들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학과애들만 하는 거야. 수학과애들만.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한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구하냐면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1차, 3차로 찢거나 아니면 1차, 2차로 찢거나 2차, 2차로 찢거나 이런 식으로 찢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2차인 거니까 2차로 하나 하여튼 만들어 놓고 뭐 한다고. 그치? 짝수공식도 알고 있지? 짝수공식. 짝수공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너무 중요하다. 짝수공식. 가우스. 얘는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나온 김에 할게요. 가우스는 정말 중요해. 조금 고난도의 문제가 될 때는 꼭 가우스가 껴서 나와. 가우스는 뭐지? 가우스 X 이러면 이제 원래 얘는 교과 과정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없기 때문에 맨날 문제로 주어질 때는 괄호하고 단 이러면서 이런 표현에 대한 정의를 꼭 써줘요. 단 얘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이다 이런 식으로 꼭 써준다고. 자, 결국 얘를 이렇게 생겨 먹은 걸 이제 우리는 편하게 읽을 때는 가우스 x라고도 읽고, y는 이렇게 쓰면은 얘는 가우스 함수라고도 쓰지만 원래 이놈의 정식 명칭은 가우스 함수가 아니야. 원래는 최대 정수 함수예요. 원래 정식 명칭은 최대 정수 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원래 뜻이 그렇잖아. 가우스 1.5 이러면 이 값은 1인 거지. 1.5를 넘지 않는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라서 얘를 1 이렇게 쓰니까 결국 이놈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은 최대 정수 함수 이렇게 읽고, 얘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의 결과는 항상 정수지. 항상 정수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놈을 내가 정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정수로 표현을 한다면, 얘가 만약에 n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얘가 n이 되는 이 x의 범위를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써줄 수 있어야 된다. 자, 만약에 그래 아까 1.5라고 했을 때 얘는 1인 걸 알 수 있고, 자 0.2라고 한다면 얘가 0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7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3 되겠지. 자, 가우스는 가우스 함수 그림도 혹시 본 적 있지?
계단처럼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본 적 있니? 음, 먼저 좀 얘기를 해주면,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이 x의 범위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걸 일단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가우스 x를 그려보면, 자, 여기 1, 2, 3,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1, 2.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자, 0일 때는 0이지. 1일 때는 1이지. 2일 때는 2입니다.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 놓고, 1일 때는 1이니까, 지금 0과 1 사이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전부 0이죠. 그래서 쭉 0으로 가다가 1이 되는 순간만 빠지는 거야. 왜? 1이 되는 순간에는 여기 찍혀야 되니까.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도 이렇게 뚫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얘가 y 꼴 가우스 x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주면은 되게 쉽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가우스 할만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렇게 주면 또는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대부분 다 틀려. 이것도 겨우 했는데 이렇게 주면 애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죠. 사실 나중에 가면 이런 걸 줘. 고난도 문제집 중에서 이런 게 있다고. x 빼기 가우스 x 이런 거 줘버려. 루트에다가. 본 적 있니? 아니면 뭐 더하기를 하든가. 루트 x에 플러스 가우스 x 이렇게 줬다. 아니면 뭐 마이너스 이렇게 줬다. 루트 x니까 무리함수인데 저렇게 됐다. 처리해본 적이 없잖아. 이런 것도 이제 얘는 그때 나오면 할게. 나오면 하는데 그럼 봐봐. 그냥 x 더하기 가우스 x 이렇게 돼 있다. y 꼴. 이러면 어떡하냐? 이러면 어떡하냐? 그냥 저렇게 돼 있으면 처리가 잘 안 되겠지. 가우스 x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봐. y 이꼴 x인데 이렇게 있겠지. 근데 여기다 가우스 x만큼 계속 더하고 있어.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여기가 3입니다. 요 정도만 해볼게. 만약에 여기 1, 2, 3이야. 자, 0일 때는 00이라서 둘 다 여기를 원점을 지나가요. 자, 1이라고 생각해봐. 1이면 2지. x가 1일 때는 얘가 2지. 그러니까 여기 안 찍히고 여기 찍히겠지. 2면 4겠지. 여기 찍히겠지. 그럼 쌤 혹시 이렇게 되나요? 이게 아닌 거지. 0과 1 사이면 얘가 얼마야? 전부 0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탑. 이해돼? 0과 1 사이 할 때는 얘는 없잖아. 없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그냥 y꼴 x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1 되면 2가 돼. 자, 이제 1과 2 사이야. 1과 2면은 얘는 1이지. 그럼 원래는 이놈인데 1과 2 사이에서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y꼴 x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각각의 값마다 1씩을 계속 더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쭉 이렇게 간다고. 왜냐면 여기보다 1 크고 얘보다 1 크고 요 차이가 1만큼 더 위로 다 올린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짠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해서 짠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얘는 끊어져 있는 그래프야. 그러니까 원래는 끊어져 있는 걸 잘 안 줘요. 고1 때는 전부 붙어 있는 걸로 줘.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어떤 뭐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뭐 절대값 x 빼기 2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쌤이 아까 전에 벌써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니까 쫙쫙 그은 다음에 뭐 보나마나 얘가 얼마 이렇게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 0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이렇게 했지. 2 넣으면 얘도 3이지. 그냥 쌤 그냥 썼는데 뭐 그냥 우연찮게 또 값이 같게 됐어. 그러니까 결국 얘는 탁탁탁 이렇게 쌤이 바로 한 이유가 뭐냐면 고1 때는 절대값 그래프를 줄 때 끊어져 있는 걸 안 줘. 그러니까 얘가 여기 오면 이 사이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짠, 짠, 뭐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이런 걸 안 줘. 전부 다 붙어 있는 형태로 줘.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그림 못 그리겠는데? 근데 무조건 끊어져 있을 리는 없어 이러면서 그러면 그 경계점 끊어져 있는 그 경계점 구간이 분리되는 그 경계점에서 연결되려면 함수값이 무조건 같아져야 되는 거지. 맞니? 그러니까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연결되려면 여기다가 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이쪽 애와 얘가 같은 함수값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지금 뭐 쌤 대충 그렸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게 있었는데 요런 것도 이것도 잘 보면 나중에 가면 원래는 뭐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그림이 얘는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느낌인지 살짝 오니? 많이 다뤄보면 별게 아닌 게 되는데 지금 하는 김에 조금 난이도 있는 것까지 살짝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합니다. 요거는 너무 잘 나온다기보다는 매우 처리가 중요한 거야. 가우스 x 플러스 n 이놈은 자 가우스 x만 따로 분리돼서 나와요. n 이렇게. 왜냐면 얘는 그냥 생각해봐라. 뭔가를 넣었어. 이 n은 이미 정수인 상태야. 정수니까 지 혼자 분리돼서도 그러니까 n이 뭐 그냥 실수 이런 게 아니고 x가 뭔지 모르지만 n은 어쨌든 정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가 1.5인데 얘가 2라고 치자. 그럼 이렇게 하면 맨날 3.5니까 3이겠지? 근데 이놈이 정수기 때문에 정수는 그냥 바로 똑같이 가우스 정수 값은 그냥 그대로니까 얘만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얘는 좀 기억을 합니다. 얘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거 하고 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준다고. 알겠죠? 이제 뭐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는 전부 다 치환해서 풉니다. 치환해서 이 가우스 x를 어떤 문자로 뭐 t로 바꾸면 그 t가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놈을 다시 가우스로 바꿔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얘는 어쨌든 정수니까 분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고 이걸 만족하는 x는 1보다 커나갖고 2보다 작은 거죠. 그렇게 해를 써줘야 되는 거지. 범위를 얘를 푸세요 라고 하면 그냥 풀면 돼. 그치? 얘는 그냥 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냥 풉니다. 한근이 주어져 있다. 자, 한근이 주어져 있으면 대입하는 거지. 대입해보는 거지. 대입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다른 a라는 값을 구해놓고 또 얘는 지금 a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나올 거니까 값이 두 개일 텐데 그러니까 또 굳이 양수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 선택하라는 거지. 해서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얘를 푸세요 그 말이야.
이제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양수 a만 구하라 했으니까 집어넣어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 풀면은 되겠지. 얘도 한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고 m을 구한 다음에 m 대입한 후에 다시 풀면 돼. 그치? 얘는 뭐 생략할게. 자, 이런 것들도 이런 거 나올 때 기본 풀이는 범위를 0보다 큰 범위와 작은 범위로 쪼갭니다. 그치? 그래서 클 때, 작을 때 각각 나눠서 풀 수 있는데 얘는 이 절대값 x의 제곱이 x의 제곱과 같다는 걸 알고 푸는 게 유리해. 자, 이 내용은 원래 그 뒤에 절대부등식 할 때 나오는 내용이지. 어떤 뭐 a의 이놈의 제곱은 그냥 a 제곱과 같다. 이런 거는 한 적이 있잖아. 그치? 왜냐면 절대값 x라는 건 어찌됐든 간에 x로 나오거나 마이너스 x로 나올 텐데 결국 이놈을 제곱한 것도 x제곱이고 이놈을 제곱한 것도 결국 x제곱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결국 x제곱이라서 그냥 얘의 제곱은 이놈의 제곱과 똑같은 거야. 그렇겠지. 그때 할 때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이건 절대값 a, b와 같다 이런 거 다 한 적 있지 않나요? 그치? 그것 중에 하나가 얘기 때문에 이 x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꿔서 생각해주면 결국 아까 전에 가우스 x제곱 더하기 5 가우스 x 이런 거 푸는 것과 방식이 똑같은 거지. 그렇게 바꾸면 얘를 치환해서 푼다고. 가우스 x를 내가 t라는 값으로 치환하면 결국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풀어보면 t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결국 이 가우스 x가 2 또는 마이너스 x란 얘긴데 자 아까 전에 뭐 가우스 x의 값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얘는 반드시 정수였기 때문에 이놈은 될 수 없다 이런 게 있었고 얘도 마찬가지야. 절대값을 쳐놓은 건 반드시 양수로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절대 될 수 없는 거지. 그냥 무조건 얘란 얘기야. 그럼 이거 풀면은 뿔마 2가 되겠지. 그냥 이렇게 처리하란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범위를 쪼개서 기본적인 풀이로 풀어보자 이렇게 풀자는 건 아니고 그거는 처음 배울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안 풉니다. 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런 놈을 풀 때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어쩔 수 없다. 안타깝게도 어쩔 수가 없다. 그게 싫으면 이렇게도 혹시 해볼 수도 있겠지? x제곱 빼기 2가 마이너스 절대값 이렇게 바꿔 마이너스 절대값 3x 마이너스 2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분답다고. 그럼 이렇게 된 거랑 얘는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절대값 3x 빼기 2라고 치면 아마 3분의 2 여기는 루트 2겠지 지금. 3분의 2가 경계겠지. 3분의 2가 어딘가 있겠죠. 이쯤이 3분의 2야. 3분의 2를 찍으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놨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뒤집힌다고. 그럼 교점이 두 개가 빵빵 나오니까 이런 거 구해야 돼. 맞지? 이거 구하는 게 더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러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0일 것이고 두 번째는 x가 3분의 2보다 작다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가 0이겠죠. 그치? 맞지? 그래서 이때는 0과 3인데 3분의 4가 되니까 0이겠지. 얘는 x 더하기 4에다가 x 빼기 1이니까 한 놈은 1이고 한 놈은 마이너스 4인데 1이겠네. 요 범위를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각각.
그치? 얘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냥 계속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나올 때 이런 게 이제 문제로 주어진단 말이지. 이거를 그렇게 불편하게 자, 이제 하다가 이제 가우스랑 짬뽕 해놨지. 이런 거 나오면 애들 그냥 다 버린다고, 애들이. 아마, 아마, 너희는 다 버릴 거야. 니는 안 버려야지. 아마 위에 1, 2, 3명, 하여튼 한 3명은 안 버리겠지. 근데 모르지. 안 버릴지 버릴지. 하여튼 3명 중에 니만 안 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죠? 얘는 별로 안 어렵겠지. 치환해서 똑같이 풀 거니까. 얘는 요놈은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지금 x의 범위가 자 가우스 x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 가우스 x는 뭔지 모르지만 정수야. 정수로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일 때는 이 가우스 x가 한 번은 마이너스 2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로 나올 수도 있지. 그럼 마이너스 2로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마이너스 2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로 나오겠지. 이 두 가지 범위로 각각 분리해서 풀어야 돼. 자, 요 범위에서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니까 그냥 계산합니다. 어떻게? 2x의 제곱 3 곱하기 마이너스 2인 거야, 바로. 그 다음 여기 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인 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 풀면 2x랑 자 x랑 뭐야 이거 인수분해 3 되네 이거 3 2 마블 이러면 되겠지.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2면 되는데 요 범위 아닐 때 푼 거니까 2는 안 되겠지. 그래서 근 하나는 얘가 되고 두 번째 것도 같은 방식으로 또 풀면 되겠죠. 중요한 건 뭐라고? 저 범위 안에서 가우스 x를 먼저 처리한다. 가우스 x를 먼저 처리합니다. 알겠지? 그게 중요한 거야. 정말. 이거는 중학교 문제지. 진짜로. 이건 정말 중학교 문제야. 생각할게. 자, 이제 판별식이 있는데, 판별식은 자,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판별식은 뭔지는 알고 있잖아, 그지?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식인 거지. 판정하는 식인 거지. 근의 개수, 그러니까 뭐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또는 실근인지 허근인지, 결국은 실근인지 허근인 거지. 중3 때는 개수를 판단한다고 하고, 고등학교 와서는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하는 식이 됩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약간 말장난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지.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 또는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줘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면 D가 0보다 큰 게 맞는데 그냥 두 근 이렇게 주잖아. 이 말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두 근인데 당연히 두 개 아닙니까? 가 아니고 같은 근을 두 개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이게 되게 치사하지. 되게 치사한 거라서. 근데 문제가 근데 그냥 그래. 그러니까 두 근이라고 했을 때는 이걸 쓰면 곤란하다는 거야. 두 근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모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중근인지 서로 다른 두근인지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서 두근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실근을 갖는다라고 바꿔서 생각한다. 알겠지? 이거를 등호를 넣고 안 넣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랑 얘를 잘 구별해서 기억을 합니다. 기본적인 건 아니까 이건 이제 진짜 문제를 이렇게 써놓은 건데 1번은 D가 0보다 크다, 2번은 D가 0보다 작다, 3번은 D가 0이다 인거지 생략. 이러면 중근을 서로 다른 얘는 D가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생략. 자, K 값에 관계없이 중근 이렇게 되겠지. K 값에 관계없이 중근. 자,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어쨌든 이 2차 방정식의 x 값은 중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 이 조건을 생각하는 게 1번인 거야. 보통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k로 묶으란 얘기인데 이렇게 그렇지 않나? 근데 이렇게 먼저 묶고 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알겠지? 아니, 답이 나오긴 한데 굉장히 불편해. 굉장히 불편하거나 부정방정식의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 그렇게 하면. 그래서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순서가 이게 먼저라고. 중근을 갖도록이니까 판별식을 먼저 쓴 다음에 얘 판별식을 쓰면은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그러니까 그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때 K에 관해서 묶어주는 거야. 알겠지? 이건 순서가 중요한 거야. 두 번째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판별식이 0인 걸 써주면 되겠지. 그쵸? 그걸 쓰면 되고 이런 거는 잘 묻지 않으니까.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지. 세 번째는 공식으로 돼 있지만 구할 수는 있지. 이건 내가 마플 할 때 혹시 니한테 이거 설명했나? 초반에 두근의 차 이렇게 나오는 거 혹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원래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 2차 방정식이 있다. 그러면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일 텐데 우리는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궁금하다. 이러면 이놈을 제곱한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 씌워서 정리하자 이런 거지 원래는. 그런 건데 이렇게 보자는 거지. 지금 여기에 루트 씌우고 여기도 루트 씌웠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고 나는 얘가 궁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공식화하면 결국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렇게 나오겠지. 자, 얘는 원래 얘지. 제곱하면 얼마야? a 제곱분의 b 제곱입니다. 다음에 얘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a분의 4c지. 자, 이놈을 통분하는 거야. 통분하면 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랑 똑같으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 내용인 거지. 얘가 왜 저렇게 나오냐? 그냥 그거예요. 근데 얘는 약간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두근의 차를 물었을 때 절대값 a분의 루트 d로 만약에 외우고 풀잖아? 이렇게 풀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짝수 공식을 쓰잖아. 만약에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짝수 계수일 때는 b제곱 빼기 4ac를 원래 쓰는 게 아니고 판별식도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은 망하는 거야. 짝수일 때 뭐 얘 이제 공식이 절대값 a분의 루트 d랑 똑같으니까 그 d를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그렇게 쓰면은 틀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그냥 b제곱 빼기 4ac로 풀어야 돼. 번거롭죠. 그냥 이걸로 풀어. 그냥 알겠지. 얘는 내신 때 굳이 이거 이렇게 푼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더 쓰이고 이러진 않아요. 한 10초쯤 더 쓰인다. 그냥 알겠지. 얘는 몰라도 된다. 이게. 알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내가 똑바로 공식을 정확하게 쓸 자신 있으면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을 가지고 식을 작성할 수 있냐는 거지. 거꾸로 이건 알 거니까 이게 그거잖아. 그쵸? 켤레근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거지. 쌤 저번에 한번 얘기한 거. 개수가 유리수일 때, 개수가 실수일 때.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무리 켤레근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 개수가 실수일 때는 이 실수의 반대 범위인 허수, 그러니까 허근의, 그러니까 켤레 허근으로 존재하게 돼 있어. 이렇게 그렇게 돼 있다고. 이거를 그 조건이 있을 때만 꼭 성립이 되니까 그러니까 보장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조건을 꼭 봐야 돼. 개수 A, B, C가 뭐 유리수인지 실수인지를 꼭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살펴야 되고 여기는 계산을 하다가 보면 혹시 이제 잘못하다가 보면은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 이거 지금 이거는 역수근일 때. 자, 얘도 좀 잘 나오니까 이거 문제로 좀 잘 나와. 그냥 풀면은 시간이 소모가 좀 많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x 제곱 더하기 2x 빼기 5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써볼래? 이런 문제가 나와. 지금 처음에 애초에 주어진 이 방정식의 근의 역수들이지. 자, 역수근일 때야. 역수근일 때의 방정식 작성법은 개수를 크로스로 써주면 됩니다. 그냥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쓰면 역수근이 되는 거야. 왜죠라고 하면 왜죠라고 하면 물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보면 이래요. 이 잘 봐. ax의 제곱. 자, 내가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을 때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래 놓고 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로 바뀌겠지. 자, 이걸 가지고 확인해 볼게. 자, 얘의 두 근의 합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지. 이게 두 근의 합이야. 근데 처음에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맞지?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잖아. 그러니까 얘를 a분의 c분의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약분되고 남는 게 마이너스 c분의 b니까 개수를 a로 맞춰주면 마이너스 c분의 a가 얘의 두 근의 합이 되는 거지. 지금 이 식에서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은 얘랑 얘가 두 근인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c분의 b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이게 성립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얘는 별건 아니고 그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얘를 직접 이렇게 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합니다. 알겠지? 얘는 3차 방정식일 때도 여전히 성립해. 그러니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cx 더하기 d는 0인 3차 방정식이에 알파 베타 감마인데 그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샥 샥 샥 샥 이렇게 쓴다. 그냥 엇갈려서 이렇게 막 쓰면 돼. 알겠지? 뭐 이런 거는 그냥 약간 팁 같은 거니까 좀 알고 있는 게 유리할 거야. 알겠죠? 이거는 생략할게. 이거 인간적으로 그냥 중학교 문제잖아. 그렇지? 얘도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이게 심지어 수능 기출이야. 두근이 얘래. 두근의 합이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지. 두근의 곱이 B가 마이너스 6이야. 그냥 여기 다 집어넣고 계산하래. 그렇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0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6인 거지. 그치?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좋겠노. 그치? 얘의 두근이 얘래. 그러면 얘의 두근이 이렇게 됐대. 이때 a, b를 구하래. 아니면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인데 얘가 3이잖아. 얘가 1이지. 그러니까 a가 1이지.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이거 두근의 곱 할 수 있겠지. 똑같으니까 생각할게 이거. 자, 뭐 두근의 b가 2대 3이다. 차가 4다. 이러면 한 놈 2알파, 한 놈 3알파 두고 풀면 되겠죠. 그래놓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쓰면 되고 두근의 차가 4면 한 놈 알파, 한 놈 알파 빼기 4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이것도 생략할게. 뭐 이런 건 이제 너무 기본적인 문제라서. 아이고 뭘 잘못 보고 풀었네. 이런 건 중학교 때 정말 많이 나온 거지. B를 잘못 보고 풀었다는 건 B 빼고 다 똑바로 봤다는 얘기잖아. 그냥 그렇게 풀면 되겠지. 그쵸? 생각할게. 어, 요 놈도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의 합은 4지 곱은 1이지 얘와 얘를 두근으로 하는 거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0인 거게 되겠지. 왜냐면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게 1인 걸로 구하래. 그쵸? 이것도 같은 방식이 되겠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써주면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두근의 합이 얘는 4잖아. 얘는 4. 그럼 4. 얘는 1분의 4니까 얘는 4네 또. 두근의 합은 8이고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 따라서 1, 1, 4네. 자, 두근의 합이 8, 두근의 곱이 4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는 0인 2차 방정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는 거지. 그래, 이거는 네가 생각을 한번 해봐. 97번에서 사실 여기 1번 문제, 2번 문제는 할 수도 있는데 1번 문제는 1번 문제는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 너희 중3 교과 과정에서 원의 비례에 대한 게 빠졌거든. 3학년 2학기 때. 혹시 네가 이걸 알고 있다면 상관없는데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주각에 대한 거 한 적 있지. 원주각을 했으니까 아마 원래 이 원 외부의 한 점에서 접점을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서로 똑같다 뭐 이제 이런 거 아니야. 중심까지 연결해주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러면 이거 제곱은 얘 곱하기 얘인 걸 알고 있냐? 이런 거 본 적 없단 말이지. 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한 번만 할게. 잠깐만. 이게 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케이스가 원래 몇 개 더 있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긋고 한 놈 이렇게 껐다. 외부의 한 점에서 통과하게 다 껐잖아. 그러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와 같아. 자, 얘는 접점이니까 이놈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와 같은 거야. 자, 이렇게 돼 있다.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야. 이런 게 성립된다고. 이 중에서 이거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3 때 니는 안 한 거지 뭐. 아마 했을 수도 있고. 여기 접점이에요. 혹시 이거 기억나니? 연결하면 이 각은 얘와 같고 이놈은 얘와 같다. 이거는 기억납니까?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내가 이놈을 이 각을 A라고 할게. 이 각을 B라고 할게. 그럼 얘가 B인 거지. 얘를 C라고 해도 되지만 이 각은 큰 삼각형에도 보면 이거 더하기 이게 얘지. 그러니까 이거 A 더하기 B지. 그럼 얘도 A 더하기 B네. 맞지? 이렇게 두고 이 큰 삼각형과 생각해봐라. 이 큰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단 말이죠. 닮은 비 때문에 이거 제곱이 얘 곱하기 얘와 같다 이렇게 되거든. 닮은 비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3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이런 문제는 중3 때 안 배웠는데요 이럴 수도 있는데 굳이 얘기하면은 내가 생각을 막 잘 하다 보면 닮음인 걸 찾아가지고 구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단 말이죠. 사실 얘는 나오기가 힘들어. 지금 이렇게잖아. 그쵸? AP와 BP. 내가 이놈을 X라고 두면 요 길이는 4 빼기 X지. 4 빼기 X. 그러니까 3 곱하기 4는 12는 X 곱하기 이놈 얼마야? 8 빼기 X지. X에 8 마이너스 X. 이거 쓰는 거야 그냥.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 이렇게 되겠지. 정리하면 그게 얘지. 방식 풀라며. 방정식을 구하라며. 그냥 관계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쉽게 풀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알겠지? 자, 혈내근인 걸 확인을 해보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면 벌써 1 빼기 루트 3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근데 확인을 해야 돼. 이게 성립하려면 개수들이 유리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리수 AB. AB는 이미 유리수야. 그리고 개수가 1이니까 얘도 유리수지, 사실.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이걸 못 쓰면 결국 한 근이 뭐다 이랬으면 대입해서 풀어야 돼요. 대입해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가 발생한다. 실수 AB니까 다 실수야. 한 근이 1 플러스 i니까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i가 될 수 있겠지. 이걸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면 되는 거지. 두 근의 합이 2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근의 곱도 2지. 두 근의 곱도 2니까 b는 2입니다. 그러니까 4겠지 뭐. 아니지.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8이지. 4, 4, 8. 맞지? 이렇게 풀면 되고. 자, 이런 것들도 얘들도 이제 지금까지는 되게 쉬운 걸 했고 이거를 이제 좀 잘해야 되는데 봐라.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재.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푸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는데, 쌤이 했을 때는 이게 제일 괜찮은 거야. 뭐냐면, fx를 먼저 작성을 해. 최고차의 개수 뭔지 모르지. 하지만,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갖겠지. 이게 이제 먼저야. 그러면, 이놈의 f에 2x 빼기 1이라는 놈은 x 대신에 2x 빼기 1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k에다가 2x-1 알파라고 쓰고 얘도 2x-1 베타라고 써줍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은 0이니까 얘의 두근은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 하나 아니면 2분의 베타 플러스 1 하나겠지. 이놈이 0 돼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얘의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라.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뭐냐? 이거 묻는 거지. 그러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이게 두근의 합이고, 두근의 곱은 4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거 구하면 되겠지. 여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는 나와 있는 거니까 대입하면 되겠지. 이게 제일 일관성 있는 풀이에요. 대부분의 f의 x 대신에 x 자리에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뭔가 불편한 형태가 들어가 있을 때 처리하는 방식이 제일 일관성 있게 다 통일해서 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식을 작성한 다음에 대입해 본다는 거야. 알겠지? 그게 아니면 이제 뭐 치환해서 푸는 것도 있는데, 아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시간이 탁 맞게 끝났네요. 자, 자, 요까지가 이제 오늘 한 내용입니다. 한 내용인데, 이런 거 풀 때도 써먹을 수 있는 게 전부 중등 도형에 대한 거야.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하면, 자, 지금 이게 각이 이등분선이 있지. 각이 이등분선이 있을 때 중등 때 배운 건 이놈 대 이놈은 이놈 대 이놈과 같다 문제 이런 거지. 그쵸?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써서 이제 해보자 이런 거지. 해보자 이런 거고, 나머지들은 그게 그렇게 어렵거나 할 것 같진 않고요. 이거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역수근 문제 나오지. 역수근이면 뒤집어서 쓰면 되겠지 뭐. 그치? 지금 이제 노말 문제. 자, 여기서 요거 한 개만 할게. 지금 아니야, 이거 일단 네가 생각을 해봐. 생각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 알겠지? 쌤 뭔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쌤 혼자 먼저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집에 가서 풀면서 생각을 해봐. 알겠죠? 해서 안 되면 이제 질문하시면 돼요. 뭐 근데 왠지 질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저거 처음에는 보통 질문하거든. 그러니까 그래. 일단 야 이거 기억나니? 어제 그저께인가? 안 했나 이거? 내가 연습 문제 여기서 푼 프린트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있었던 거 같지? 그래 그런 거야. 알겠지? 한번 해서 과제가 여기까지입니다. 159쪽까지 열심히 풀어오세요.